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금융시장 위기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FOMC 중심으로 정말 극강의 드라이브 모드를 걸면서 금리를 끌어올렸습니까?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횡보를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신중했던 이유가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역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됐죠. 그렇게 안절부절 미국의 모든 경기지표 관리하면서 아슬아슬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뒤통수를 난타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난 10일에 터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이 거의 쓰나미급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은행 규모는 지금까지 파산했던 은행 규모 중에 두 번째에 이를 정도로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300조 원 규모이죠. 우리나라 1년 평균 예산이 630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 하나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를 가졌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은행 덩치를 가졌다 봐야죠. 근데 은행 자산은 어찌 보면 유동성의 인앤아웃, 모든 산업 부분에서 흘러들어오는 돈이 쌓이고 다시 빠져나가는 은행 본연의 유동성 재창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비스라고 부르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문제는 이번에 300조 원 자산 규모를 가진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지막지한 자산 규모가 무너진다는 건 결국 이 은행과 물려있는 여타의 메인 주력 산업 기반의 돈줄이 그대로 셧다운될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벤처와 스타트업 산업 기반의 생태계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동성이라는 자양분이 돼줬는데 이번에 은행이 은행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능인 지급 기능이 빨간불로 돌변, 회생불능에 빠지면서 급기야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은행이 돈줄이 막힌다는 건 그냥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하게 되는, 이건 뭐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뽀개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 금융계가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1년 만에 자산 규모를 2배 가까이 불리면서 미국 스타트업 사업의 명실상부한 쩐주가 됐죠. 은행이 쩐주가 된다는 건 역시 대출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미국 기술산업 분야, 보건업체 등 44%가량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돈줄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면이라 할 수 있죠. 뿌리가 말라버리면 줄기와 격까지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은행이 넘어지니 연관된 산업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300조 원 규모면 우리나라 같으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미국 금융시장 규모가 천조국 다운 달러를 그냥 찍어낼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자국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국가 비상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래도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금융 부분이어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겉으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카오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 미국 내 연속적인 금융 파산이 절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잖이 당황을 하면서도 상당히 주변 분위기를 조율하는 느낌도 들죠. 아니 그런데 2천억 달러가 넘는 은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파산이 됐을까요? 아주 단순한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몰빵, 은행 자산을 한 곳에 때려박는 아주 비상식적인 투자를 했죠. 고객 예금이라는 게 원래 회전율이 빛의 속도인데 이걸 건드린 거죠. 자국 내 국채 및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대부분의 예금 자산을 여기에다가 몰아넣는데 이게 지옥불이 된 겁니다. 미국도 요즘 경기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 바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연준이 금리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신생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됐죠. 사업은 빚으로 시작해서 대출로 유지가 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니 당연히 차입 비용이 커지게 되고 자연 돈줄은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연 은행으로 회수되어야 할 돈도 줄어들게 되고 고객 예금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고요. 동시에 이렇게 몰빵했던 장기 국채, 보통 10년 만기인데 이거 단기간 안에 현금화시키는 건 불가능. 비록 국채 수익률이 4% 가까이 올랐지만 이거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미실현 수익, 당연히 지금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빠지직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면서 지급 불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도 도미노식으로 실리콘밸리 은행과 연관된 스타트업 역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소환하게 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죠. 물론 스타트업으로 특정된 은행 파산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연관된 은행들이 벌써부터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신생기업이 높은 금리의 차입 비용이 생겨나서 유동성 위기에 왔다는 건데 더욱 우려가 된다는 건 지금 부동산 대출에 노출이 많이 된 은행들도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부동산이 고스란히 맞았기 때문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사업에 집중된 은행들이 자금 회수 불가라는 파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당장 다음 주 21일에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 연준이 월요일 비상회의 소집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지켜보면서 다시 긴축의 강도를 높이려 했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미국 나스닥 시장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2300선으로 밀렸습니다. 결국 3월 부동산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미국 빅스텝 양상이 아주 강한 어필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월 금리 인상은 주춤, 동결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지금 한국은행이 노심초사, 이번에 미국이 빅스텝으로 가면 금리 역전폭이 1.75%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미국 내 주요 은행의 파산이 이런 우려를 줄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공포일 수 있는 연쇄적인 금융권의 파산이 미국발 엄청난 후폭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국내 은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글로벌 은행들이 흔들릴 수 있는 여파가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 PF 부동산 대출 중심의 은행들이 지금 부동산 분위기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 건전성을 가지고 있느냐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점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지금의 변수는 3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단순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관점에서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해외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인한 대외적인 금융 여건의 악화가 다른 각도에서 날아오는 부동산 시장의 한쪽 파일을 격파하는 또 다른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 횡보가 어떻게 바뀔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은행의 또 다른 연쇄 파산에 따라서 우리나라 PF 부동산 대출 중심의 은행 건전성도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한 발 한 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은행 방문하셔서 금리 부분, 자금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상황을 들여다볼 때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3월은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아야 할 것 같은 정말 위기의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분양이나 매매가 살짝 살아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만 지금 대외 여건은 은행 파산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산업의 연쇄 파산이라는 극한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일수록 더욱더 대출 관련 부분, 금리 부분, 자금 동원 부분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